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녀분들이 효도한다면서 건강검진 풀세트를 예약해줬는데 막상 받으려니 마음이 불안한 적 말입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나오면 어쩌나, 또 괜히 몸만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내줘도, 아니 무료로 해준다 해도 검진을 받지 않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검진을 해야 안전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몸에 맞는 검진법이 무엇인지 확실히 감을 잡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광장입니다.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올해 85세이신 박모 어르신은 따님이 챙겨드린 건강검진 쿠폰을 들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MRI까지 전부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검사 중에 수면제를 쓰다 보니 호흡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져서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신 겁니다. 다행히 회복은 하셨지만 가족분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좋자고 한 검진인데 오히려 해가 될 줄은 몰랐다는 말씀이 절로 나오셨죠.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검진은 무조건 좋다, 많이 받을수록 좋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제도만 봐도 75세 이상부터는 주요 항목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얻는 이득보다 몸에 주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특히 85세 이상에서는 암검진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들수록 암이 커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설령 발견이 되더라도 수술이나 치료 자체를 몸이 견디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치료로 얻는 이득보다 부작용과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검진을 하는 게 좋고 어떤 분들은 피하는 게 좋을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 걷고 운동도 하고 식사도 스스로 잘 챙겨 드시고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면 80대 중반까지도 검진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성 심부전으로 투석을 하고 계신다든지 심장이 약해 협심증으로 자주 고생하신다든지 또는 치매가 심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검진 과정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몸에 큰 무리를 줄 수 있고 합병증 위험도 높기 때문이죠. 이럴 땐 검진을 피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검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장내시경입니다. 검사 도중 용종을 떼어내다가 드물지만 장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당일에는 괜찮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서 갑자기 폭통과 열이 나서 응급실로 오는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또 MRI도 문제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폐활량이 떨어져 있어서 좁은 기계 안에 30분 이상 누워 있어야 할 때 수면제를 쓰면 호흡이 뚝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진도 MRI 기계 안에서는 모니터링이 제한적이라 즉시 대처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80세 이상에서는 MRI 검사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검진을 안 받았다가 큰 병을 놓치면 어떡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몸 상태와 생활 기능입니다. 아직 스스로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일상생활이 큰 무리 없다면 검진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몸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작은 암을 찾아내더라도 치료 과정 자체가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요즘 문제가 되는 게 과잉 진료입니다. 충치 하나 치료하러 치과에 갔다가 불필요한 임플란트를 권유받는 경우가 있죠.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이상을 발견하면 불필요한 추가 검사나 조직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와 병원 사이에 분쟁이 자주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무조건 소송을 떠올리지만 소송은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길게는 5년, 6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34개월 안에 결론이 나고 비용도 몇만 원 수준이라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진을 받는 게 무조건 정답도 아니고 안 받는 게 무조건 정답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현재 상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치료 범위입니다. 자녀분이 좋은 마음으로 준비해 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 몸 상태에선 이 검진은 무리다. 필요 없는 건 받지 않겠다.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75세 이상부터는 검진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85세 이상에서는 암검진 같은 고위험 검사는 피하는 게 더 낫습니다. 셋째, 만성질환이 심한 분, 호흡이나 심장 기능이 약한 분은 검진보다 안정이 우선입니다. 넷째, 검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섯째, 혹시 분쟁이 생겼다면 소송보다 중재원을 활용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여러분, 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 몸과 내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검진은 적극적으로 받고 해가 될 수 있는 검진은 과감히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분께 알려드리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이고 따뜻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곧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